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7일 개미호 두번째 기사 1498년 명홍치 11년 홍문관 부지학 유빈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효사가 어버이를 생각하는 것은 철마다 생각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노가 내리면 반드시 처창한 마음이 있게 되고 우로가 적시면 반드시 출척한 마음이 있게 되어 장차 배울 것을 같은데도 끝내 어찌 얻어 뵙지를 못하니 효자의 정이 어찌 담이 있으리까. 필부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임금이리까. 전하께서 성종을 계승하여 위에 나아가 예를 행하신 것이 지금 4년이나 되었으니 종신토록 사모하는 정은 깊은 궁궐에서 일 없이 한가에 계실 때에도 조금의 이해함이 없으실 터인데 하물며 원묘에 제사 지내느라 주선하시고 승강하실 적에는 수견이 그 용모와 성음을 보고 듣는 듯 할 것인데 전하께서 어떻게 마음을 진정하시겠습니까? 역시 그 뜻을 생각하여 감히 잊지 못하실 것이 아니옵니까? 무릇 의를 바르게 하고 도를 밝히며 이교를 혹하지 않는 것이 성종의 뜻이라서 축수의 제도 파하시고 도승의 법을 검하고 불에 아첨하는 유자들을 내쳤습니다. 이어서 책에 써서 천주의 시호를 청했고 현궁에 지석을 묻었으니 이는 바로 26년 동안 실록 이업권을 전하께서 어떻게 참아 등지시고 사의에 따르십니까? 그 평일에 있어서 비록 대부의 분부를 거역하지 못하여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친히 강신하는 점에 성종을 생각해도 뵙지 못하니 성종 평일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도 잘 계승하지 못하고 구차히 모후의 뜻만을 따라서 신도는 고요함을 승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찰을 건립하시면 어찌 대효라 이르리까? 바라옵건대 빨리 그 역사를 파하여 선왕의 아름다운 덕을 이루도록 하옵소서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지석은 죽은 사람의 이력을 써서 무덤 앞에 묻는 판석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9일 을사 첫번째 기사 생원 진사의 방을 인정전에서 발표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9일 을사 두번째 기사 지평신보기가 아뢰기를 장악원 겸 직장 정우는 전자에도 이 관직에 있었는데 악공이 누이를 간음하다가 평직을 당하였으며 그리고 성종의 졸국전에 술고기를 장만하여 청량동에서 술잔치를 벌었으니 그 심술이 바르지 못하온즉 청가대 개차하기를 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체임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10일 병호 첫번째 기사 왕이 경연에 납시어 강목을 강했는데 환제가 광성으로 사냥을 나가서 마침내 상림원에 이르자 진번이 상수하여 아뢰기를 편안할 때도 사냥놀이는 마땅히 절제가 있어야 하온데 하물며 지금 삼공의 액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전야가 비고 조정이 비고 창고가 비었는데 더구나 병난이 가라앉지 아니하여 사방이 이산 중에 있으니 이는 폐하께서 얼굴이 수척하도록 애타면서 앉아 아침을 기다릴 때 이거는 어찌 깃발을 날리고 물을 빛내며 여마의 구경의 마음을 쓰시겠습니까? 또 지난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백성이 보리를 심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 권종하는 시기를 놓치게 하며 새를 몰고 길을 닦는 역사를 시키는 것이 성현의 백성 걱정하는 뜻이 아니옵니다 하고 아뢰었으나 살피지 않았다는 대문에 이르자 왕이 이르기를 진번의 이 상소와 주목의 내실을 파하자고 청한 상소는 모두 정당한 것인데 능히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이는 환제의 과실이다 하며 동지사 홍기달이 하르기를 진번 주목은 모두 당시 어진 자였는데 황제가 호남하고 용렬한 까닭으로 그 말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11일 정미 첫번째 기사 왕이 조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시간간 홍식이 아뢰기를 견성사의 창건에 대하여 전하께서 대비께서 하시는 일이라 나의 알바가 아니다 하시지만 지금 제목을 모아들여 크게 절을 짓고 있으니 우매한 백성들이 어찌 전하께서 존숭하고 신앙하지 않으심을 아리리까. 하물며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어찌 크게 무익한 역사를 일으켜 백성의 힘을 피곤하게 하십니까?
이는 비록 대비께서 하시는 일일지라도 전하께서 마땅히 힘써 아뢰어서 정지해야 하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13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왕이 경년에 납시었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1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왕이 경년에 납시었다. 시간과 남세주가 아뢰기를 여러 곳에 있는 큰 사찰이 모두 고려 때 건립한 것이온데 500년 동안 왜구가 없으면 반드시 내란이 있어 하루도 편안할 때는 없었고 허둥지둥 파천하는 액만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태조의 제군까지 헤쳐놓았으니 부처를 섬겨 이득이 없으면 이로써 가히 알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이 뜻을 대비께 관하여 빨리 명하여 정지하도록 하옵소서 하고 특징간 박안성은 아뢰기를 성중께서 도성을 허하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그 근본을 영영 끊어버리자는 뜻이오니 지금에도 역시 기신제를 파하면 불교는 저절로 쇠해질 것입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1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유빈 등이 아뢰기를 성중께서 이단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비단 조정 신하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도 친히 보신 바입니다. 지금 강제로 불당을 짓는 것은 선왕의 뜻을 계승하고 선왕의 뜻을 계승하 이를 기술하는 본의가 아니오니 창건에 빨리 정지하도록 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이에 앞서 홍문관 은교 김전의 이복 동생 누르의 적서 분간으로서 사무에서 형장신문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전이 상언하기를 가령 신의 아비가 당초에 첩으로 인정했다 할지라도 지금의 혼수의 정당함을 상고했으면 이에 의해 분변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아비가 첩으로 삼지 아니한 것이겠습니까? 신이 어려서 어미를 잃고 이에게 목숨을 붙여 장성하였으니 아우가 고문을 당하면 마음이 아파 견디지 못하겠사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이 일을 수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부자 형제의 인연에서 김전의 상언은 무득불 그러할 것입니다. 하물며 그 아비가 생존하였으니 뜻이 있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유사가 현재 분간하고 있으니 사정으로서 논단한다는 것은 불가하온즉 그 규거를 기다려서 문안에 의가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오리까 하니 조쳤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17일 개추 첫 번째 기사. 왕이 모하간에 거동하여 무사히 활 쏘기를 시험하고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병조 참판 이육의 줄기. 이육은 성품이 정한하고 정치에 재간이 있으며 또 글을 잘 한다는 이름도 있었는데 다만 국리양이 협착하여 집안에 있어서는 치산만 힘썼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1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이 창신을 예조 참의로 안호를 형조 참의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1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지평 신보기가 아뢰기를 이 창씨는 심술이 간사하여 크게 썼으는 아니 되옵는데 다시 예조 참의를 제수하셨으니 무릇 육조란 반드시 선한 사람을 택해서 제수해야 하옵거늘 어찌 창신으로 하여금 이 관직에 있게 하십니까? 청컨대 체임하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왕이 조참을 받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2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왕이 인정전에 납시어 책문에 글자를 냈는데 나는 덕이 적고 일에 어두운 몸으로 큰 기업을 이어받아 정사에 임하여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이 해가 지났다. 무비를 닥지 않은 것이 아닌데 변방 도둑은 그치지 않고 법금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간활이 중식되지 않고 전조의 선발이 가위 공정하다 할 수 있는데 사람 쓰는 것이 간혹 그 정당성을 잃게 되고 존비는 스스로 구분이 있는데 아래 있는 자가 간혹 그 상관을 없이 여기고 하정이 통달되지 아니한다 이를 수 없는데 원한을 품은 자가 간혹 펴지 못하니 이는 모두가 현 시대의 폐단이며 나의 깊은 염려거리이다. 이를 구제하는 방법이 어찌 없겠느냐. 그대들 대부분은 포부가 본래 있으니 반드시 능한 일을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인즉
모두 편에 나타내도록 하라. 내가 장차 친히 관람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모아간에 거동하여 무과예, 정여흠 등 28명을 뽑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3월 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지평 신도기가 아뢰기를 양승진은 타모하다 해서 대사례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정인진은 재물을 모아대서 삼로 오경에 참여 못하였사온데 지금 창씨는 심술이 부정함이 타모하고 재물 모으는데 비할 바 아니온즉 창건대 빨리 강서관의 소임을 받고옵소서 하니 왕이 조쳤다. 문과 정인인 등 33인을 뽑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1일은 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견성사에 대한 일과 이창신에 대한 일을 논계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노공필을 형조 판서로 권경으로 호조 참판으로 광기손을 병조 참판으로 신준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김은기를 경기 관찰사로 여자신을 함경도 관찰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명하여 다시 함흥군을 부로 승격하여 부윤과 판관을 두었는데 부윤은 관찰사가 겸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흥을 대도읍으로 만들고 영안도로 고쳐 함경도라 칭하였다. 다시 함경도가 됐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지평 신보기가 아뢰기를 경기감사 강기손이 만개가 되지 못했는데 특별히 병조 찬판을 제수하신 것은 잠저시대의 옛 언해로서 사람에게 사정을 보인 것인즉 청컨대 개정하시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특지는 차한해 보지 않다. 너희들이 정사는 하려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7일 음신 첫 번째 기사 향례를 문묘에서 거행했는데 비가 내려서 경서를 펴놓고 질의하는 것은 정지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지평 신보기가 아뢰기를 우집은 자질이 둔하고 단련되지 못하여 치사에 합당하지 아니하온데 지금 전라도 도사로 제수하였으며 진윤평은 본시 재간도 없고 또 경력도 없는 데다가 노병까지 겹쳤는데 지금 종부시 첨정으로 제수하였으며 한수는 쓸만한 재주가 없는데도 만기도 차기 전에 군자감 주부로 승진시켰으며 정이교는 함흥 군수로서 당연히 외임을 제수해야 하는데 갑자기 경직을 제수하였으니 잠깐대 아울러 개정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왕이 시간간 제집사 제장 병조를 인정전들에서 사연하고 이나의 유생들을 성균관에서 음식을 먹였는데 유생들이 전을 올려 진사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납시어 문과 무과 방방을 하고 축하를 받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조위를 명나라에 보내어 성절을 축하게 하였다. 조위는 기량이 넓고 크며 문장으로서 이름을 날렸다. 이에 가을에 사옥이 일어났는데 조위 역시 연루되어 일이 망측하게 되었었다. 조위가 돌아올 때 요동에 당도하니 수행원들은 모두 황공에서 어쩔 바를 몰랐는데 조위는 말과 웃음이 태어나여 개의치 않은 듯 하였으니 그 스스로 지킴이 되게 바탕이 있었다. 멋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지평 신복이 장령 최형한이 아뢰기를 평안도 절도사 전임과 우후 권현령은 변방 장수로서 사조를 머뭇거리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평소에 병조를 훈련시키지 못한 탓이오니 그 죄를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남방의 만호에 대하여는 외인이 경내에 격려하여 다른 땅에 도둑질을 하더라도 오히려 잘 방어하지 못했다 해서 주의를 주고 있는데 하물며 전임과 권현령은
관내의 사람과 가축이 오랑캐에게 노획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청크대 전임은 충분시키고 권현령은 바직하우스 쌓였으나 왕이 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10일의 정축 첫번째 기사 지평 신복이 헌납 최형한이 아래기를 우리나라는 삼면에서 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종 이래로 조심하고 국계 방어에 승평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전임이 적을 방어하는 데 신중하지 않아 노획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죄가 충분에 해당합니다. 권현령은 바직하수산이 따랐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13일 모인 첫번째 기사 최인을 사헌부장령으로 안맥팽수를 지평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16일 이모 첫번째 기사 왕이 친히 건헌 원능과 현능의 제사 지내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17일 개미 첫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여자신이 온성 부강책에 관하여 상소하다. 온성을 부강하게 하는 계책을 신과 북도 절도사 조숙기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셨으니 성념이 이에 이르신 것은 실로 변방 백성의 복이옵니다. 군민의 권함이 어찌 유독 온성만이겠습니까? 오진이 모두 그러하옵니다. 지금 육신의 공공함이 지난날보다 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변장이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이오니 국가에서 변장을 제수할 적에 이조와 병조가 함께 의논하여 의계하게 한 것은 그 선임하는 방법이 지극히 좋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진실한 사람은 적고 각박하고 탐학한 무리가 많아 방어를 예사로 알 뿐더러 백성의 힘을 걱정하지 않고 백방으로 거두며 저쪽 놈들을 사귀고 꼬여서 피물을 구함으로 백성은 안에서 궁하고 오랑캐는 밖에서 이어보니 변진의 해가 이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무죄가 있고 청렴하며 근신한 자를 정선하여 그 직질에 따라 변임을 제수하되 그 청백과 재능이 현저한 자는 불차로 발탁해서 권하고 징계하는 방법을 삼으면 변장된 자가 반드시 명예와 절개를 애스키 여겨 담화한 일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10여 년을 한정하고 이와 같이 권장과 경계를 한다면 군민이 부강하여 비록 상을 준다 해도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야인 등이 우리나라의 우마와 철물을 이롭게 여겨 항상 초피나 서피를 준비하여 매매하기를 구하는데 변민들이 또한 침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농기와 가마솥을 가지고 오랑캐와 교육을 합니다. 또 서울 안에서 흥판하는 무리들이 바리바리 면포를 씻고 변방 진을 두루 횡행하며 철물과 우척을 사가지고 통사와 결탁하여 날마다 팔아넘기는 길을 일삼으니 비록 오직 수령이라도 역시 능히 금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중국 사내간의 예의에 의하여 지세가 막히고 끊어져서 가히 관문을 둘만한 곳에 관문 하나를 설치하고 관계하고 명절이 있는 자를 가려서 어사이직함을 줘 1년 만에 한 차례씩 교체해서 사찰을 엄하게 하고 그 행장과 마문 관첩을 고찰해서 이름을 점호하여 출입하게 하되 만약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큰 것을 주달하고 작은 것은 스스로 결단하게 하면 흥판하는 사람이 변진을 어지럽게 만들어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성상께서 변진이 군민은 도망에 흩어지고 병력은 단약함을 깊이 염려하시는데 신이 구구하게 변장을 선택하고 관을 설치하는 두 가지 일로서 천청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짐지 오할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망령되게나마 듣고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서역이 반초를 얻어서는 편안하였고 임상을 얻어서는 덜 끌었으니 온 성의 백성도 어찌 이와 다르리까? 어제 도망에 흩어진 자가 지금 돌아온 모인이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그 요점은 진시로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또 육진에 있어서는 곡물과 진상을 전부 감으시고 단지 방어만 하게 되었으니 장수만 적격자를 얻으면 백성의 부강은 날짜를 정하고 기다릴 수 있사옵니다 하니 정성 6조에서 수의하도록 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17일 개미 두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조방은 등이 상소하여 선능의 곁에 절을 창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논하였는데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19일 을류 첫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야인, 야당지, 이희후 등의 일에 대해 논하다.
야당지와 이희우 등이 비록 성심으로 기순한다 할지라도 우리 정책에 있어서는 무마하고 접촉하는 것이 불가하오니 해저로 하여금 마련해서 아래도록 하는 것이었다옵니까 하고 신성성은 의논들이기를 일찍이 듣자오니 야당지는 이미 법에 의하여 처형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식 소소고 등이 아비가 죽은 고을에 와서 살고자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도입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신체가 장약하여 능히 이 일을 일으키지 못하오나 그러나 부자간으로 보복하려는 심정만은 스스로 말리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얼굴만 사람이요 마음은 짐승들이 아니옵니까? 임기응변으로 멀리 보내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하고 어세경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대적 이적을 대우하는 방법은 예로부터 상책이 없사온데 더구나 후일의 변란은 억견으로 거슬러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진의 믿음직한 야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희우 등의 원계열은 본치 여진 사람인데 니마차 올드캅의 분란으로 인하여 본토로 돌아왔다 하니 오는 자를 막지 않는 것은 제왕이 이적을 대우하는 큰 아량인즉 강제로 축출하여 다른 변이 나게 해서는 아니되오며 해저로 하여금 상세히 검토하여 조목별로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옵니까? 아니 세겜 등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19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성균관생은 조방언 등이 또 상소하여 견성사에 대한 일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소를 보니 대간과 시종의 말을 않는다 하였는데 대간과 시종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어찌 너희들 신진의 선비만 못해서 중지하였겠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20일의 병술 첫 번째 기사 어세겸 정문영 이극돈 성준 이세자 박한성 홍기달 이계동 윤효선 박승질 강기손 정석견 정숙지 이감 안호 이창신 홍하는 의논들이기를 변장에 있어서는 이조병조에서 뽑아서 제수하고 또 감사 절도사가 동의하여 포편을 하니 그 간택하고 거치하는 방법이 진실로 남은 계책이 없는데 하필 사람을 시켜 각각 청가하게 하여 따로 권장하고 징계하는 방법을 세울 까닭이 있습니까? 본도는 남북이 단지 한 길이고 감사의 영이고 요충에 자리 잡고 있으니 무릇 수령이 탐호하고 청렴한 것과 상고가 가고 오는 것을 알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또 절도사가 항상 여러 진을 순행 돌고 있으므로 진실로 마음만 쓴다면 무엇을 금지시키지 못하리까? 그 행상이 저쪽 사람들과 교육하는 문제는 진작부터 금령이 있으니 검찰 여야에 달렸을 뿐입니다. 예로부터 관방을 설치하는 것은 외환을 방지하고 어사를 두는 것은 관리를 검속하려는 것인데 하물며 함경 일도는 역시 우리 백성이 그럼 어찌 관방을 설치하고 어사를 두어서 딴도와 구별한단 말입니까? 신등의 일사로는 명장을 녹용하고 관방을 설치하는 계책이 일에 유익됨이 없고 혹 도리어 폐단이 있을 듯하오니 아무래도 시행하는 것이 불가할 것입니다. 하고 이 극규는 의논드리기라. 이조 병조에서 변장을 뽑아 제수한다 해도 간혹 그 적임자를 얻지 못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있사오니 지금은 마땅히 어질고 능한 자를 선록하여 뒷나라의 용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년에 모리하는 무리들이 많이 물화를 싸가지고 북진을 두루 다니면서 철무가 우마를 사들여서 오랑캐들의 빗물과 받고 오는 모양이오니 상간대 수시로 어사를 뽑아 보내어 사찰을 강화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극균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20일의 병술 두 번째 기사 성정원이 아뢰기를 전번에 여러 번 요동에 공문을 보내어 해랑도에 도망가서 사는 우리 백성을 쇠환해달라고 청했는데 요동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쇠환하지 않은 채 날이 가고 해가 쌓이면 변방 백성이 반드시 몰래 들어가서 후일에는 수요가 불어날 것이므로 비록 쇠환을 하려 해도 형세가 어려울 것이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지금 다시 요동에 공문을 보내 다 쇠환해 줄 것을 청하고 그래도 답하지 아니하면 천작께 주청할 뜻으로 효유하여 그 형세를 관망하고 처리하는 것이었다 하옵니까? 하니 명하여 수의하게 하여다. 어세겸, 정문영, 이극돈, 성준, 이극견, 이세자, 홍기달, 이계동, 박승질, 강기손, 정석견, 안호, 이감, 정숙지, 홍한 등이 의논드리기를 전후 그 섬에 간자가 많은 이익을 얻어가지고 들어왔으니 이는 반드시 물산이 풍부하여 살만한 곳인 듯합니다. 고정남의 이런 바에 의하면 섬 안에 사는 백성이 90여 명에 달한다 하였으니 그 수요가 적지 않으므로 꼭 쇠안해야 할 것인데 다만 전번에 여러 번 요동에 공문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답하지 아니한 이는 반드시 영세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다시 요동의 공문을 보낸다 할지라도 역시 꼭 답하지 아니할 것인데 만약 상국에 추청하겠다는 뜻으로 효유한다면 일이 협치하는 것 같아서 불가할 듯합니다. 지금 고정남의 초사를 보면 해량단은 상국의 경계에 들어있지 않다 하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사리를 알고 무죄가 있는 자를 선택해서 무사와 배에 익숙한 자를 거느리고 이문으로 평안도 관찰사의 공문을 작성하여 그 섬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만약 그 섬이 상국의 경계 내에 끼었다면 임시변통하여 본도 관찰사의 관할 인민이 바다 섬 속에 들어가 숨어 산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을 보내 수색하게 하였는데 우리들이 풍파를 만나 우여인 여기에 오게 되었다 말하고 인하여 공문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 섬 안에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있다면 또 말하기를 이 섬에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수연해야 하겠다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만약 구릉하면 강요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는 교계할 것 없이 다만 이름만 점검해 오도록 하옵소서. 그 싸가지고 갈 사목과 거느리고 갈 군사는 해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는 것이었다옵니까 하니 왕이 좋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2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저조사 이조양이 치게 하기를 벽단 사람 이 아이산과 말응산이 저쪽 땅으로 도망해 들어가서 결단하여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반적입니다. 그리고 각기 부모 형제가 있는데 그 마음을 측량하기 어려워서 서로 통하고 유인할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변방 백성들이 이를 본받아서 도망에 들어갈 자가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인즉 지극히 염려되옵니다. 참건대 그 종류를 다스려 후환을 마구없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을 수의하도록 하라 하며 어세경, 정문영, 이것등, 성준, 이극균, 이세자, 홍기달, 이계동, 박승질, 강귀순, 정석견, 안호, 이감, 정숙지, 홍안 등이 의논드리기를 대저 반역은 반드시 그가 자복한 뒤에 죄가 연루자에게 미치는 법이었는데 지금 아이산 등이 비록 저쪽 땅으로 투신해 갔을지라도 그 유인하여 도둑이 된 형상이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일족을 죄해 준다는 것이 정과 법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적친들이 만약 물으면 반드시 의혹해서 도망에 흩어질 것이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이 의사를 발표하지 말고 조용히 진압해야 한다고 유지를 내리시며 하옵니까? 하니 좋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2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윤필상이 해량도로 도망간 백성들이 쇠한 문제에 대해 논하다. 군사를 일으키고 민중을 동원하여 멀리 바닷길을 건너가다 우연히 풍파를 만나 표류되어 중국에 당도했다 하면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의심을 할 것이니 아무리 감사의 공문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정대한 일이 아니옵니다. 지금 천추사가 가는 길을 인하여 먼저 요동에 유시하기를 우리나라 백성이 해량도에 도망가서 사는 자가 잠언 많으므로 지금 쇠하나리 하는데 상국의 위력이 두려워서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하소서. 그래도 요동에서 답하지 아니하면 추청할 뜻으로 유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동에서도 반드시 스스로 구처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천추사가 들어가는 길에 이 뜻을 요동에 유시하는 것이 가하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4월 2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여러 신하들이 기순한 여진족의 거치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이이후 등은 본시 여진의 유족인데 니마차의 부탁에 역속된 후 그들의 침학을 이기지 못하여 올영합 지방으로 도망했다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순했습니다. 예로부터 오랑캐의 부락이 서로 모여 화호한다면 변성은 반드시 침략의 근심을 받게 될 것이니 방비하는 일은 불갑을 엄밀히 해야 합니다. 절도사로 하여금 잘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옵소서. 야당지의 아들 소소고 등 사형제가 비록 조전하고 용렬하다지만 오망을 맺은 것이 가장 깊사온데 유원성 밑에 살면서 깊이 허실을 알게 되면 장래의 근심이 없지 않아 접대하는 사이 몰래 복수할 계획을 품을까 걱정이오니 마땅히 효유하되 너희들은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아들이라 성밑 근처에 사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득시켜 멀리 쫓아버려야 합니다. 만약 귀순하여 살고 싶다면 회령, 알타리, 김, 단담, 모의 예의에 의하여 내지의 성자가 경고한 곳에 찾아와 가산을 모두 들여다 두게 하고 사연을 개문한 뒤에 구출할 절목을 다시 마련하옵소서.
그리고 야당지와 함께 차명을 당한 사람들의 자손들도 역시 와서 살고 있는지 여부를 아울러 상세히 탐문해서 아래도록 하는 것이었다옵니까 하였다. 윤필상 정문양 이극균 유지 박한석 윤여선 박승질 조익정 권경우 정석견 안호 이극규 정숙지 이창신 홍한 등이 의논드리기를 오는 자를 막지 않는 것이 제왕의 이적을 대하는 도의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소소고의 아비 야당지가 온성에서 차명을 당했는데 소소고가 아무리 미약하다지만 그 복수할 마음이 어찌 경각이라도 가슴속에서 잊혀지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미혹하고 육률하다 할지라도 만약 대대로 눌러 산다면 그 자손 중에 사납고 날쌘자가 어찌 반드시 없으리라 보증하오리까. 더구나 이 족속들은 전대의 원수를 반드시 갚고 마는 자들이라 뜻밖의 변이 있을까 걱정되오니 마땅히 지금 말하기를 너희 아비가 원숭에서 죽었는데 너가 도로 기순하의 근지에 와서 산다면 너와 변장이 서로 혐의가 없지 않을 것이니 먼 곳으로 물러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만약 성심으로 와서 살고 싶다면 내지의 이사에서 모자가 서로 만나보는 것이 더욱 행복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계책에서 너는 장차 어느 쪽을 취택하려느냐고 하여 이렇게 엄한 설리를 가하고 또 이웃에 사는 야인에게도 말하기를 옮겨가게 해라. 너가 만약 듣지 아니하면 죄가 너에게도 미칠 것이니 아울러 달래는 것이 어떠냐 하소서. 또 차명당한 사람의 자손을 방문한다는 일은 소유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분을 품게 할 염려가 있사오니 시행하지 않는 것이 편하옵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지난번 북벌할 적에 두두 야인을 유인해서 죽인 자가 적지 않으며 또 칼날에 죽은 자도 역시 많았는데 그 자손이 꼭 보복을 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소소고 등은 조잡하고 용렬한 유족인데 어찌 후환이 꼭 있으리라 심려를 하십니까? 만약 선 밑에 가까이 사는 것으로 의심을 샀는다면 다만 개유하여 먼 곳으로 이거하게 할 뿐이요 구태여 차명당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혀서 분한 마음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성심으로 기순한다면 눌려 그 땅에 살게 하는 것도 무방하나 기타의 차명당한 사람의 자손을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하온 배단이 생길까 염려되옵니다 하니 필상 등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4월 26일에는 신묘 첫 번째 기사 왕이 친히 헌능에 제사하다.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4월 2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년에 납시었다. 승지 양희지가 아뢰기를 정산 정해사 중 극돈이 중 월심을 주겠으니 죄가 자명에 해당하옵니다. 아니 승지 정미스는 아뢰기를 이천의 양가 여자 우엄득이 역자 복상과 사가나여 밤중에 복상과 무위에서 남편 박옥선을 죽였으니 우엄득의 죄는 능지 처참해야 하옵고 복상도 자명해야 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모두 유례이에 처리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4월 28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왕이 주광의 납신이 시간간 난궁찬이 아뢰기를 지금 가뭄이 너무도 심하온데 선능의 절을 창건하느라 역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정이 농사 짓는 달이요 백성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백성들이 매우 빈곤한데 구원은 하지 않고 사찰을 건립하는 것은 힘쓸 바가 아니옵니다 하니 왕은 이르기를 이는 바로 대비의 명령이니 나도 알 바가 아니다 하였다. 연산군 1개 29권 연산 4년 4월 3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왕이 경연에 납시어 가항했는데 한나라 영제가 진돈 이영 등 여러 사람을 죽이다는 대문에 이르니 영사 어세겸이 아뢰기를 도가 있는 세상은 군자가 위대한 말과 격한 논으로 그 임금을 가하나여도 임금이 좋지 않은 일이 없으나 도가 없는 세상은 군자가 비록 구하려 해도 말이 입에서 나가면 화가 따르기 때문에 기미를 보아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응의 도당이 천하의 수해하고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구술로서 구제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그 몸을 보존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당시 임금이 말을 들어주고 꾀를 써주고 소인을 배척했다면 천하가 어찌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영제가 그다지 어두운 임금도 아닌데 내시들만 친하고 믿어 성인 군자들이 용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임금은 오직 소인을 제거하기에 힘을 쓸 따름입니다.
대저 역사를 읽으면 마땅히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 뜻을 찾지 못한다면 읽어도 유익이 없사오니 원컨대 이에 잠심하여 감개를 삼으소서. 또 묻 군자가 하나의 소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군자는 정직한 언론으로 임금을 도로서 인도하기 때문에 임금이 반드시 꺼리는 마음이 있지만 소인은 감언으로 그 마음을 현혹시키므로 마침내 위망에 이르게 되옵니다. 하고 사경 성중엄이 아뢰기를 지금 4월 8일에 사족의 부녀들이 월산대군의 제궁에 모여들어 밤을 새우 관등을 하고 승리들을 같이 거처하니 더러운 풍속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또 대군의 집이 불사와 영접하였으므로 부인이 승려들을 인솔하고 출입함이 절제가 없으며 또 금을 녹여 부어 천당과 지옥의 형상을 만들어 요사스럽고 허망한 일을 하고 있으니 청컨대 불사를 철거하고 부인의 왕래를 금단하옵소서하니 왕은 이르기를 대군의 부인을 범인으로 대접할 수 없다 하였다. 중엄은 아뢰기를 궁금의 안에는 의복을 달리한 사람은 출입할 수 없는 것인데 신은 보건대 밝은 낮에 중들이 승경은 문 밖에 와서 선자를 진상하오니 매우 불가합니다. 아니 왕은 이르기를 성중 때에도 또한 금지하지 않았으며 또 진상하기 위해서 출입하는데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고 경련에 나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간 이점이 아래기를 월산대군의 처박씨가 절에 올라가서 덩을 켰다 하오니 법이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귀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만약 금하지 아니한다면 사족의 부녀들이 다투어서 이것을 본받을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왕이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장량 주형이 아뢰기를 황해도에는 도둑이 흥행하고 또 밀보리가 익지 아니하여 인민이 빈곤하였으니 도둑을 막고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을 관찰사로 하여금 조처하게 하옵소서 하고 시간간 남세준은 아뢰기를 근래에 때 아닌 서리가 느렸으니 손상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정월에 된 서리가 느리면 옛 사람은 근심을 했는데 지금 순양의 달을 당하여 재변이 이와 같으니 두렵지 아니하옵니까? 하늘이 재앙을 내리면 사람이 불러서이니 사람이 잘못이 없으면 재앙이 망령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선심은 인내하여 임금이 공구수성을 하면 재앙이 변화해 상서가 된다 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한발이 너무도 심한데 토목의 역사를 하는 것이 화한 기운을 감상하여 재변을 이루기가 쉽사오니 견성사의 역사를 빨리 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상평장으로 하여금 쌀을 내주고 배를 받아들이게 한 것은 가난한 백성에게 매매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지금 부상과 대고들이 이익을 취하고 가난한 백성은 손댈 수가 없으니 이 어찌 법을 설립한 본이겠습니까? 국가에서 상평창으로 하여금 쌀 내두 5승을 내주고 면포 한 표를 받아들이니 그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혜택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보호들이 기회를 이용하여 싼 값으로 관에 상납하고 후한 이익을 얻으니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이득이 없습니다. 청컨대 창을 닫고 쌀을 저장하여 저자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독차지 못하게 하고 구황의 미천으로 삼으십시오 하니 삼으시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상평창을 사원부로 하여금 밝게 사찰하여 간위한 자들이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4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여진족, 신방거 등의 처리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윤필상, 정문영, 이계동, 강기순, 권경우가 의논드리기를 지금 평안도 경차관 유순정의 계본을 보니 신방거, 김우당가 등이 함께 사변을 알려주기 위하여 나왔는데 우당가 등 여기는 바로 달한이 시킨 바요. 반거는 추장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전자의 동청래가 갔을 적에 달한은 성심으로 기순하는 것이니 이후로는 적변이 없을 것을 보증한다고 말했사온데 지금 바로 그 휘하에 있는 백서로 등이 적 노릇을 이와 같이 하였으니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 마땅히 우당계와 따라온 한 사람만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각각 돌려보내되 전자의 사목에 의하여 계유하여 노예케 간 인구를 돌려보내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정은 마땅히 싸가지고 간 사목에 의하여 형세를 보아서 조치해야 할 것이온데
지금 취품하여 행하고자 하니 왕복하는 사이에 그들이 머물러 있기를 즐기지 않아 만약 갑자기 들어간다면 어떠한 권변의 말로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리겠습니까? 참으로 늦을 듯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또한 미리 예측하지 못하오며 또 변경의 일도 멀리서 헤아릴 수 없사오니 제1 나은 방법으로 계획하라고 유시를 내리심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이극동 성중 성현은 의논들이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이적을 대하는데 상책이 없다 하였으니 동료들을 잡아가두고 다른 사람에게 노역한 해간 인구를 돌려보내라는 것은 더구나 선책이 아닙니다. 저들은 비록 추장이라 해서 반드시 일일이 명령을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이 이미 백서로의 적 노릇을 하는 것을 금지 못했는데 어찌 능히 백서로 하여금 노역한 인구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까? 한며 달란은 지금 우리와 강호한 사이이고 지금 온 우당가는 바로 달란의 사자인데 그 번금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갑자기 달란의 사자를 가둔다면 달란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달란이 만약 한 사람이라도 세환해 보낸다면 당연히 권사를 샅샅 위로해 보내어 후일의 공을 기대하겠지만 끝내 한 사람도 세안하지 않을 경우 그들을 놓아보낼 적에 무엇이라 말하오리까? 다만 고기만 손상시킬 뿐 아니오라. 또 그들의 원망까지 사교될 것이니 신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우선 엄히 문책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이 하는 바를 기다림이었다오리까? 또 선정이 우당가를 책하는 말인즉 잘했다 하겠으나 그 선위하기 위하여 왔다고 한 것은 실언인 것 같사오니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 선이라 면목을 붙입니까? 또 그들의 와서 뵙겠다는 것은 어느 날이 될지 기약할 수 없사온데 순정이 그들을 위하여 오래 변업에 머물러 두는 것은 위신을 손상함이 또한 많사오니 전의 사목에 의하여 전장에게 교부하고 올라가는 것이었다오리까. 아니 필상 등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왕이 보경당에 납시어 문신, 무신을 가항받았는데 문신으로는 김계행이 약동을 받고 무신으로는 조순도가 동을 받았으므로 명하의 당상으로 승진시켰다. 계행은 다른 재능과 득업이 없으나 경학에 있었으나 훈고에 조금 밝은 편이었다. 나이 50이 넘어 경자년 과거에 합격하고 국자원으로 보직되었다. 그는 가슴 속이 협착하여 자기 소견만 고집하므로 이 때문에 관직이 19년이나 있었으나 재생들이 즐겨 취약하지 않았고 그 곡학이 사람을 상할까 두려워서 또한 시관으로 천망하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그를 가항하게 되자 왕 그 늙음을 가볍게 여겨 특명으로 작업을 올려주었으니 유행한 일이었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요사이 학교가 능히하여 유생들이 학문에 게으르고 다투 사치만을 일삼으며 사장된 자도 역시 훈회로서 책임을 삼지 않고 오직 관유만을 힘써 윗사람을 능멸히 여기는 풍습을 양성하고 있으니 선비의 기풍이 이로 말미암아 아름답지 못하다. 흥학시킬 절목을 의논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명하여 거간 유생들을 전쟁에서 시험 보였는데 부전에 합격한 자가 3명이었다. 진사 윤기수에게는 명하여 전시에 직부하도록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사치 풍속의 폐단에 관한 정교를 내리다. 정교를 내리기를 풍속의 사치와 건박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다. 지금 음식, 혼과 궁실의 복식의 제도에 대하여 금령이 이미 반포되었음에도 오만하여 봉행하지 않고 사대부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법을 완롱하고 금령을 무시하여 사치와 화려함을 서로 승상하여 물가같이 섞고 습속을 투박하게 만드니 장래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구제를 수치하고 검단을 거듭 밝혀야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강원도관절사 구치군이 초피 3명을 들이면서 아뢰기를
지금은 바로 회양부의 백성이 금강산에서 잡은 것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사람을 차송해서 잡아 올리도록 하옵소서 하니 왕이 어사를 내리기를 초피는 본시 회양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고 우연히 얻은 것이며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차송해서 잡게 해서 백성에게 배단을 끼쳐서는 아니되니 경은 이 점을 잘 알지어다 하였다. 그렇다.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5월 10일 을사 첫번째 기사 민수복을 사관은 사관으로 유정수를 사헌부 장량으로 안침을 겸 부총관으로 권근을 동지 중추 부사로 하습부를 경상 우도 병마 질도사로 삼았다.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5월 15일 모신 첫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의자로 어휘를 대신하게 하옵소서 하니 왕이 좇았다. 용에서 밖에 없네요.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5월 15일 경술 첫번째 기사 왕이 조화를 받고 경련에 납시였다.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5월 17일 M자 첫번째 기사 대신들이 불효의 죄를 입은 영인군 이순의 일에 대해 논의하다. 이에 앞서 영인군 이순이 덕성군의 뒤를 이었는데 덕성군이 주자 그 아니 구시가 그 외생과 간통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순의 아비 옥상군 이제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 법사에서 순이 그 아비에게 부탁해서 계달하겠다 하여 불효로 논제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순의 아들 영천수 이심이 상언하기를 신의 아비가 조부에게 부탁하여 계달한 것이 아니옵니다. 신의 아비는 그날 홍제원으로 손님 전송을 나갔다가 저물어서 돌아왔으므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건부에서 주문당할 때 만약 승복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형장 아래서 죽겠으므로 무복을 해서 마침내 불효의 이름을 얻고 폐기된 지가 이미 13년이옵니다. 무릇 천도도 10년이면 반드시 변화없고 인사도 10년이면 역시 변하는데 신의 아비 순이 설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찌 변하지 않을 리가 있으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수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심의 상언을 보니 가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강상에 크게 관계되는 것이라서 천도와 인사의 변천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드리기를 덕성군의 아내 구시가 외생과 간통하여 아이를 낳기까지 했으니 이는 종실의 안방의 큰 변괴입니다. 어찌 유독 한 집안 사람들만 알고 말겠습니까? 장차 온 나라에 소문이 퍼져서 형세가 마침내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옥상군 이제는 종실의 중망으로서 그 일을 들을 때 사실은 아무리 숨겨주고 싶지만 이미 발로되었는데 어찌 상달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또 구시는 남의 아내가 되어 지 아비가 죽은 뒤에 딴 지 아비와 간통하였으니 양자로 들어간 아들이 어찌 덕성군의 신주와 짝을 지어 어미로 삼을 수 있으리까? 순이 평시에 능히 그 어미를 막지 못하여 실행하는 데 이르렀으니 이 점이 바로 그 죄이며 생부에게 부탁하여 어미를 고발하게 한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하옵니다 하고 신청서는 의논드리기를 비록 무복이라 이럴지라도 이미 자복을 하였으니 그 애매한 생상은 다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어색염은 의논드리기를 수는 가까운 종실로서 비록 불효자란 말은 듣지만 그 아비가 고발한 것이니 자신이 고발한 예와는 다르며 정상으로 보아 혹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이미 지났거늘 폐하여 범민으로 두는 것은 종친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닌 듯 하옵니다. 그 본직을 군으로 봉한 것은 덕성군의 뒤를 이었기 때문이오니 지금은 옥상군 아들들의 예의에 의하여 녹사하는 것이었다 하옵니까 하고 한지영은 의논드리기를 선왕의 조정에 누차 상언하였으나 윤호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죄가 강상을 범하였으니 오늘날에 경솔이 의논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니 지영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1기 29권 연산 4년 5월 17일 M자 두번째 기사 지평 안팽수가 아뢰기를 신급제 밥경무가 성종이 승하하시던 날에 이 종호와 서로 혼인을 하였으니 당시의 종호 같은 유들은 선비축에 들지 못하였은즉 경무도 종호와 같이 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경무가 지금 성균관 권지로 있지만 권지도 역시 조사이오니 청근대 소용하지 마시어 선비축에 들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왕이 좇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지평 안팽스가 아래 정치의 비리에 대해 논하다. 지금 검증하게 하는 것은 비록 민간에게 재물을 낭비하기 때문이오나 천계를 삼가는 뜻이 더욱 큰데 지금 근밀지와 도성 아래서 술을 마시고 스스로 방자합니다. 대저 입법하는 것이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로 미치는 것이온데 대곤란이 이러하니 아무래도 외관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덕운군 이선은 귀척의 신하로서 종을 놓아 중을 만들고 또 권문을 만들어 자기 도서를 눌러서 중들에게 나눠주어 마을 구석을 두루 논이며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현혹시켜 민간의 재물을 좀 내고 있으니 그 해됨이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청컨대 종부시로 하여금 공문하게 없소서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1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감찰신 말평이 성종이 승하하는 날에 그 딸을 출가시켰다 해서 사용되지 못하니 그 아들 진사 신상이 상언하기를 신의 아비 말평이 성종이 병원이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20살 오전에 사위를 맞았는데 법사에게는 승하하신 뒤에 사위를 맞은 자의 예로 논한다 하니 신은 매우 민망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종께서 병환이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미리 사위를 맞이한 그 심정이 가증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1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경찰관 유순정이 야인의 일에 대해 아뢰니 이에 대해 성준 등이 논의하다. 온화의 야인 박철 탐모 박사마 김시을거와 건주의 야인 선북의 김구가 등이 달한과 심어을거 등의 석에 두통을 가지고 와서 고하기를 조신이 내려옴을 듣고 자제들을 보내어 영알하게 하였는데 은혜를 입지 못하고 도리어 구금을 당했으니 우리가 국가에게 무엇을 저버렸기에 지금 이러십니까? 이거를 전하오니 청와대 놓아 보내주소서 하므로 신은 답하기를 요전번에 사미의 주장이 모두 이로부터 도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소유를 이렇게 일으켰으니 너희들이 국가를 저버린 것이 심하다. 너는 장난한 자를 잡아 바쳐 속죄하도록 하라. 만약 끝내 잡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옥석 구분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북의 등은 대답하기를 다람과 심어을거 등이 백스로를 힐책하자 서로가 활과 살을 가지고 처자를 거느리고 노상 숲속에 있으면서 포박에 한가하고 피하니 우리가 어떻게 잡아 바치리까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단란이 이미 추장이 되었고 또 을거 등의 족속도 또한 많으니 만약 동심 협력하여 함께 도모한데 무엇이 어렵겠느냐 하자 선북에는 대답하기를 마땅히 추장과 함께 도모해 보겠으며 비록 서로를 잡아 바치지 못할지라도 그 노획한 사람은 마땅히 쇠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준 이격군이 의논드리기를 서로를 잡아오는 것이 형사상 어렵다는 것은 과연 아랫바와 같사오니 만약 노역해 간 인구를 모두 쇠안한다면 우단계 등도 마땅히 취품하며 물건을 주어서 석방해 보내야 하오며 아이산 등의 쇠한에 대한 일도 마땅히 김구가 등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어 다시 의논하여 시행토록 하옵소서 하니 왕이 조쳤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왕은 인정되는 납시어 대마주에서 특송한 성종 이라사야문 등을 인견하고 전교하기라. 너의 선도주가 국가의 충성을 바쳤는데 새 도주 역시 능히 그 뜻을 계승하여 정성이 더욱 돈독하여 외적을 잡아 죄를 다스렸으니 나는 아름답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바이다 하니 성종은 대답하기를 선도주가 선전하 쪽에 도둑을 잡으라고 저에게 명령함으로 잡아 바쳤더니 선전하께서 저에게 공로가 있다여 소직을 제수하셨습니다. 지금 도주가 저에게 이르기를 너가 이미 조선의 관적을 받았으니 국민과 다를 바 없다. 아무쪼록 전인심 간력하여 도둑을 잡으라 하므로 전일에 제포에 와서 수색하여 잡은 것입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도주와 너의 성심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도주가 대리야 녹도의 전장을 잡아서 함속에 넣어 보내왔는데 요사이 듣건대 당의 방면에 또 외적이 있어 해상물을 채취하는 자들을 겁살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간사한 무리들이 오히려 금망을 빠져나가 여전히 절도를 하는 것이므로 도주도 또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자 성종은 대답하기를
저는 도중의 기무를 참여하지 하여 듣지 못하므로 녹도의 적변도 진실로 알지 못했으나 당포의 적도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도에 들어가서 마땅히 전교하신 뜻으로 도주에게 말하겠습니다. 본도는 땅이 좁아서 많은 날이 걸리지 않아도 모두 조사할 수 있사오니 나 오직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본도의 소관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람을 쉽게 유수를 통해야 수색해야 하니 아마도 급히 보고드리지 못할 것 같사옵니다 하였다. 왕이 명하여 성종들에게 관작을 올려주고 물건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연산군 일기 29권 연산 4년 5월 23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왕은 내관과 사관을 보내 형옥을 살피고 죄수들을 기록하게 했다. 그리고 죄 말동 등 13인을 특별히 석방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을 아무리 국문하여도 끝내 실상이 없을 것이니 형장에 잘못 끌려든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 석방해주라. 그리고 또 저자 안을 권유하여 거두어들인 화물의 수요를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전부터 말동등은 경성의 큰 상인들이었는데 황선남과 더불어 저자 안을 꾸에서 새로 소속된 사람을 침해하여 포물을 마구 거두어 장차 불사를 설비하려 함으로 사원부에서 가두고 국문하여 그 죄를 다스리고자 했는데 특명으로 석방한 것이었다. 지평 안 팽수가 아뢰기를 이 무리들이 혹은 저자 안을 권유하고 혹은 새로 쇠속된 자들을 침해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경하지 아니하온데 거짓 7사람은 옥중에서 제멋대로 칼을 끌었으니 놓아보내는 것이 미편할 듯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임금이 있다고 여기면 내 말을 따를 것이요 만약에 임금이 없다고 여기면 내 생각대로 하라. 군상이 말한 바를 만약 청종하지 않는다면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이적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며 팽수가 다시 아뢰기를. 이 무리들이 범한 바가 지극히 중하온데 지금에 특별히 석방을 명하신 것은 매우 불가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에 동탁이 용사의 권병을 독차지하고 스스로 방지하며 양표가 말하기를 민심은 요동하기가 쉽고 안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지금 기나지도 아니한 일로 오래 감옥 속에 가두어두면 민심이 또한 동요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집이 이 유청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지평이 아뢰 것은 바로 본부의 뜻이온데 전교하시기를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면 이적과 무엇이 다르리야 하시고 또 동탁의 이를 인용하여 거절을 하셨으니 신등이 직에 있기가 미안하여 사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 비록 석방한들 무엇이 일에 손상될 것이 있겠느냐. 내 말이 옳은데 너희들이 도리어 비엄하기를 청한다면 가하겠느냐 하며 유청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일은 신등의 소견으로는 사직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부상 대구가 큰 죄를 범했는데도 석방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형정이 문란해지며 형정이 문란하면 위망이 이르러 옵니다. 신등이 법을 지켜 항상 폐기될까 두려워하는데 만약 부상과 대구는 능히 다스리지 못하고 단지 조잔하고 용렬한 자에게만 시행한다면 간활한 무리들을 징계할 것이 없을 뿐더러 신등도 또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종죄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또한 마땅히 율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하옵거늘 하물며 이 상고의 무리들에게 어찌 부당한 용서를 할 수가 있으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최말동 등의 일은 내가 명하여 석방하게 하였네. 너희들이 응종하지 아니하니 다른 날 경련에서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려 하느냐 하며 헌납 최형하니 아뢰기를. 비록 군척 대신의 죄라도 또한 특사하는 것은 불가하온데 하물며 이런 상고의 무리에게 어찌 법을 굽혀서 사사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만약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무릇 시정의 무리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비록 마을 사람을 속이고 꼬여서 공불 반성을 해도 역시 해가 없으며 비록 옥을 뛰어넘고 칼을 제 손으로 끌어도 역시 해가 없으며 비록 사원부에 구금을 당해도 특은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장차는 못하는 짓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사람 목숨이 끊어질까 염려되므로 석방하게 한 것인데 너희들이 따르지 아니하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유청 등이 다시 아뢰기를. 대간의 소임은 임금과 더불어 시비를 다투어 지나친 천사가 없게 하는 것이온데 주상께서 만약 끝내 윤호하지 않으신다면 청군대 신등의 직을 제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죄에 있는 자란 초범은 혹시 놓아주었다가 재범에 이르러서 다스리는 것이다. 지금 이들이 기인하지도 않은 채로 여름철에 오랫동안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명하여 놓아보낸 것인데 너희들이 응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동탁과 같이 될 조짐이다. 동탁은 당시 임금이 어둡고 약해서 사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감옥이 텅 비었다 했으니 역시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옛말에 어진 임금은 만약 죄인을 보면 수레에서 내려 스스로 체했으니 이 역시 아름다운 일이다. 내가 명하여 놓아보내게 한 것이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른바 시비를 다툰다는 것은 무엇을 잃은 것이냐. 내가 만약 농사철에 토목의 역사를 일으킨다면 너희들이 다투는 것이 또한 가하지만 이 일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하며 유청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죄 있는 사람을 다스리려 하옵는데 어찌 이것이 동탁의 조짐이옵니까? 이른바 감옥이 텅 비었다는 말은 고의로 죄 있는 사람을 석방해서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혼적 대신이라 할지라도 정상이 현저하면 역시 법을 굽혀 은혜를 펴서는 아니 되는데 하물며 시정의 상고의 범행을 기필코 놓아주려 하시니 외간 사람들이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이런 아랜바 능히 의심을 없을 수 없다는 것은 나더러 청탁을 들었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임금은 약하고 신하가 강한 것이 위망의 조짐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이기지 못했으니 석방을 보류하고 형틀을 풀어버린 죄를 다스리라. 하매 이중등이 다시 아뢰기를 상의 정교의 임금은 약하고 신하가 강하다는 것은 위망의 조짐이다 하시니 신등은 격분함을 견디지 못하옵니다. 근래에 다만 대간의 이 말만 해줬지 않을 뿐 아니라 시련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전하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법에 의하여 구금하고 추국할 것을 청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고 해서 비록 명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놓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 명일로 빨리 유례비추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